사의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친문 인사들이 모여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진짜 잘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거 거짓말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. 근데 그 당시에 참여정부 평가포럼과 사의제와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졌다는 것. 한 1년 정도를 앞두고. 이 얘기는 뭐냐면 우파와의 담론투쟁에서 지지 않겠다라는 천명이에요.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안 먹혔어요. 2008년 국회의원 선거는 당시 한나라당이 완전 다 압승을 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만든 내용들이 씨알이 안 먹혔어요. 말 그대로. 택도 없는 소리가 됐었어요.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거시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 대내외적으로 다 뭐 전쟁도 있고 막 계속 뭐 원자재 값 계속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사의제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를 못한다라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. 그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 사의제는 어떤 싱크탱크로서 담론 투쟁의 핵심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. 야, 반성은커녕 본격적인 노골적인 쉴드 모임을 만든 거잖아요. 근데 진짜 저는 이게 양심도 없는 게 거기 계신 분들 다 보면 몇 면이 다 그래요. 소득주도 성장, 그다음에 부동산 폭망 주역들이에요. 네.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그거 설계하셨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지금 나와서 사실 우리가 잘했는데 국민들이 잘못 알아주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벌써부터 밑밥을 세게 깔고 있는 거거든요. 정권 창출의 1등 공신 박범계 장관도 거기 또 그러니까요. 우리들의 그 어둠의 보수라고 불리우는 고민정 의원님도 또 거기 또 사진에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.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집단적인 기억 조작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. 네, 지금 어려운 거시경제 상황을 두고 그럴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고 봐서 보수 정당 특히 이제 우파 진영에서 이 담론에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여기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저분들이 존재감이라든가 뭔가 이게 우리 편이야 모여 이렇게 또 화제성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우리가 저런 걸 만든다 그래서 이만큼 화제되기가 쉽지 않잖아요. 뭐가 비결일까요? 이름을 잘 지었나? 근데 그거는 뭐 이름을 지으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누가 댓글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양욱 선생이 이제 그 유배를 갔었을 때 머물었던 곳이 이제 사의제라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조상 먹칠을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, 이분들이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친문이 됐거나 무슨 뭐 친명이 됐거나 뭐 비명계가 됐거나 뭐 이런 소리 다 하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. 다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망쳤다가 저렇게 망쳤다가 이렇게 망쳐보고 하는 건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 하는 짓이 다 망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. 대한민국 망치는 꼴밖에. 아까 전에 이제 형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억을 조작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조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억을 조작한다고 하면은 있었던 일을 좀 부풀리고 그리고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도 나쁜 거지만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는 진짜로 그냥 사기를 친 거란 말이에요. 이거 그냥 사기였습니다. 원전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해 주셨던 소득주도 성장. 이 소주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유럽에서도 사장돼도 진작에 사장이 됐던 그런 이론인데 마치 대단한 무슨 이론인 것처럼 장하성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대단한 막 경제학자인 것처럼 막 떠벌리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였어요? 실제로 효과가 없었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통계 조작 아닙니까? 황수경 통계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신욱이 그때 기억나시죠? 정권 입맛에 맞는 제대로 된 통계를 만들겠다, 부흥하겠다,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을 비판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? 이재명이나 똑같은데. 그게 통계 조작이라고 우리가 딱 집어가지고 통계 조작인 거지 원래는 일자리 개수를 공공일자리 만들어가지고 그 일자리 개수라고 세가지고 홍보한 것 자체부터가 사실상 통계 조작이에요. 그 자체가. 제가 이번에 알바자리 만들고. 통계 조작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또 최근에 기사가 나온 게 당시 이제 황수경 통계청장을 이제 세상 경질시키고 이제 강신욱이를 임명했던 거 아닙니까? 근데 이 과정을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원래 이제 통계청회 같은 경우는 발표가 안 되는,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, 유출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통계 자료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가지고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해외로 이제 잠깐 뭐라 하죠? 그거를 뭐 나갔다고 하죠? 출장을 갔었던 그 시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통계청 내부의 규정을 바꿔버린 거예요. 황수경 청장 모르게.
그래서 그거를 바꿔가지고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홍장표가 통계청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. 유출이 돼서는 안 되는 자료였던 건데 통계청에 자료를 요청을 하죠. 그래서 그때 자료를 요청했던 사람은 홍장표인데 실제로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갔던 사람은 누구냐면 강신욱이었어요. 강신욱 그때 당시에 통계청장이 아니었죠. 그래서 그 강신욱이가 통계 자료를 가져가가지고 거기를 이제 좀 주무른 겁니다. 통계 네. 자료를.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임금이 거의 뭐 90% 가까이 격차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를 새빨간 거짓말로 묻어버렸던 것이고 그 업적이 인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강신욱이가 통계청장으로 임명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을 조작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대국민 사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감사원도 다 동원이 돼가지고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저는 이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. 네. 야, 문재인 정부가 어느 때보다도 듣도 보다 못했던 통계 인용이 많았어요. 예를 들어서 성과를 보는 건 일반적으로 뭐 하위 몇 프로 소득, 뭐 상위 몇 프로 소득. 일반적으로 보던 대로 보면 되거든요. 근데 그렇게 보던 대로 보면은 결과가 안 좋나 봐.